이때 이제 월산이라는 스님이 경어문중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경어문중에 그 만공 스님 저번에 그 노래 불렀던 거죠, 수덕사. 그런데 그 만공 선사 다음에 법맥을 이은 분이 말하자면 금호 선사인데 거기도 대가 좀 있어요. 뭐 수월이니 누구니 막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금호 선사가 그 의발을 전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월산 선사가 그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가문의 장자로 입적을 하죠.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야단 법석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원래 부처님 얘기만 하려고 말씀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바로 목전이라서 제가 누굽니까? 이재명 빠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어제로 끝났는데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번에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윤석열이 이놈들이 검찰들이 아주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복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인가 아무튼 여자 검사들 그 성추행 당해갖고 그 서지현 검사 모두 그냥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네요. 이것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게 그겁니다. 참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문재인 잡자 이재명 잡자 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장난을 한 겁니다. 국민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일부 어떤 단체나 그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온 국민이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무슨 수를 쓰든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잘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또 혹시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불국사를 중흥시킨 월산선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이제 얼마 돌아가셨는데 가장 근래까지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학종 기자 그러니까 법보신문이라는 게 원래 월산선사가 창간한 신문입니다. 불국사 주시로 계실 때 불국사 사보 그걸로 아무튼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이제 그분이 이학종 기자가 편집장을 하다가 법보신문을 갖고 다시 재창간하다시피 계속 그걸 했었죠. 근데 지금 법보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월산선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불교, 그러니까 세계 불교라든가 이거랑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불국사 신도들이나 혹은 그쪽을 아는 사람들한테 아첨 떨으라고 노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기 함경남도 분인데 경어, 만공, 금호 이 대선사들 이제 후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경어선사 문화에서 만공 스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발은 아니고 참 그 이제 전수를 받은 게 금호선사인데 제가 금호선사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강진 어디다 했니? 백년사였습니다. 백년사. 그 백년사에서 아마 처음에 출가를 했나 아니면 거기로 통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경전 공부를 했나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금호 문집이 있는데 이 금호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월산선사 때문입니다.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산이라는 분을 이제 작품을 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분 작품을 만들다가 중간에 뭐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혹시 팬들이 싫어할까 봐서.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월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쪽 족보를 쫙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항상 그
무슨 작품을 하다 보면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개월, 한 6, 7개월을 그걸 도서관에서 내가 뒤질 뻔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박혀가지고 월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거기서 그 뭡니까 불국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그 시놉시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렇게 건네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약간은 이제 좀 무용담 같이. 그래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건 거기서보다 그 이학종 기자가 쓴 월산선사 문집이 있습니다. 그걸 또 그때 그것도 받았었어요. 제가.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참 늙음하게 공부 존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생몰연대부터 이렇게 좀 말씀해 볼까 해요. 이 월산이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 그 최홍규의 아들로 태어난 월산 스님은 43년도에 그러니까 1943년도에 출가 전에 자주 찾았던 안변 서광사라는 사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변 서광사 안광 스님이라는 분의 주선으로 금호선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시놉시스 그러니까 그 불국사로부터 받았던 그분에 대한 작품 의뢰를 받고 받았던 데는 안광 선사라는 분이 이분의 외삼촌으로 나옵니다. 외삼촌이 거기 절 주지였어요. 그래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되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20대까지도 뭐 방황을 했어요. 그게 일제치하라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이분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이북분이라서 순전히 그분의 구술로밖에 없어요. 뭐 친척도 없고 그냥 호롤 단신 남하를 월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이지요. 거기 그 서광사에서 마침 금호선사가 거기를 오셨어요. 그것도 이학종 기자 책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 봤던 거예요. 금호선사가 직지사에서 주지를 하고 계시다. 일제가 협조를 하라고 그러니까 모두 우리나라 절을 다 이제 일본화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창씨 개명을 중들까지 시키고 하니까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아예 그냥 내가 튀자 그러고 여기다는 뭐 안 할 재간이 없어. 주지가 나가버린 겁니다. 절집에서. 그래가지고 금강산 그쪽으로 그냥 올라갔지요. 가서 거기 서광사라는 사찰에 가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근데 그때 마침 이 월산이 들어와서 그 이제 외삼촌이 거기서 주지였다니까. 저기 지금 큰 스님이 와 계신다. 가서 인사드리라 하니까 이제 이 월산이 쫓아가서 넙죽 엎드려서 제자로 거둬 주십시오 하니까 금호가 이 사람아 나도 먹고 살 데가 없어갖고 이제 도망 다니면서 여기 동가식 서가수고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놈의 제자냐 이 판에. 자네 보다시피 나도 지금 이 절에 와서 밥 얻어 먹고 있잖냐.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내가 어떻게 제자는 무슨 놈의 제자냐 그러고 거절을 합니다. 뭐 꼭 그랬겠어요. 이제 뭐 삼고초려 형식으로 이놈이 어느 정도 그걸 갖고 있나 결심이 섰나 뭐 확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했지요. 저를 꼭 스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금호선사가 제가 그걸 아까 말씀 중에 뭐 하다 말았지만은 따로 내가 그분에 대한 뭐 공부가 돼 있거나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꽤 유명한 스님인데 금호 문집이 책이 이렇게 두께가 2권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보통 스님들이 그렇게 책이 2권이나 그 사람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것도 요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분이 꽤 큰 스님이었나 보다. 내가 또 몰랐구나. 근데 더구나 관심을 가졌던 건 이분이 내 고향 해남 바로 옆에 강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 보길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 외가가 그쪽에 저쪽 행간도 쪽인데 보길도에 가면 내 사촌들 바글바글 하다고 얘기했죠. 보길도에 절 사찰 하나 그럴듯한 게 있는데 거기서 금호선사가 또 주석을 하셨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금호한테 나를 받아주시오 해서 쫓아다니니까 그래 좋다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시작 아직은 그때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서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 도봉산 망월사에서 이제 거기다가 맡겨서 거기에 춘성화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대불교에 뭐 박정희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경수 여사가 그게 뭐 생일인가 뭔 때 무슨 질문인가 뭐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춘성 스님이 그분이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계셨는데 그분을 시봉했던 어떤 그 원담 스님 저번에 그 조계사 주지하시던 그분도 시봉을 했었나 봐요. 그 일화를 잠깐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저 지대빵이라는 내가 만든 그 만화책에 나올지도 몰라. 근데 이 춘성 스님이 옷이 달랑 한 벌밖에 없어갖고 그걸 빨면은 빨개 벗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시키질 않는데요. 자기가 빤대요. 그분은 그러고 그 자기 기거하던 남자에서 오줌을 문 밖에 나와서 그 토방에 서서 그냥 갈겨버린대요. 아이씨 이거 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게 어디다 싼들 그게 뭐 누가 먹냐? 다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싸서 돌아가나 저기서 싸서 돌아가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싸버린대요. 이렇게 밖에다 대놓고. 그러니까는 뭐 붕화를 본 사람들이 다 그 시봉하던 사람 봤대요. 빨래 할 때도 자기 거 빨면서도 바지 다 벗고 홀라당 벗고 빠니까 그냥 그거 한 벌 또 널어놓고 빨개 벗고 있다 도로 있고 그랬답니다. 아주 굉장한 도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언급이 되네. 그 망월사에서 1944년도에 춘성 스님이 안내로 그러니까 이게 안내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어떤 약간의 그 무슨 뭐 형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을 만들 때 뭘 깎고 이럴 때 그걸 이제 금호화상이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춘성 스님도 아마 금호의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는 이때 이제 월산이라는 스님이 경어문중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경어문중에 그 만공 스님 저번에 그 노래 불렀던 거 저 수덕사 그런데 그 만공 선사 다음에 법맥을 이은 분이 말하자면 금호 선사인데 거기도 대가 좀 있어요. 뭐 수월이니 누구니 막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금호 선사가 그 의발을 전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월산 선사가 그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가문의 장자로 입적을 하지요. 이제 금호 선사가 그게 덕숭산인가 봐. 그 수덕사에 있는 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덕숭산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여러 제자 중에 만공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금호화상이 만공 스님의 제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호화상이 뭐 밑에 그 말하자면 사제지간에 밑에는 맞는데 만공한테 공부를 했다는 기록은 없었어요. 그 금호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금까마귀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그 아주 그 법명도 그래서 이분이 월산선사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이 기록상도 그렇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 기록에도 그렇고 도반들 그러니까 청담, 향곡, 보문, 자운, 성철, 해암 이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랑 힘을 합쳐서 문경 봉암사 결사에 참여를 했다고 나옵니다. 기록상. 그래서 야 그때 같이 하셨구나. 그 봉암사 결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이 앞에 어디선가 말씀드렸던 그 탱화 앞에 가서는 예의를 갖추되 그 부처님처럼 합장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는 없다.
같이 공부하는 처지다. 그게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승복 같은 것을 좀 더 간소하게 하고 탁발 못하게 하고 그 중들 왜 여기저기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했던 거 그것도 그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했던 거예요. 그 봉암사 결사가 지금 문경의 봉암사. 근데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철 스님이나 누구 다른 분의 그 언급에는 이 월산선사가 언급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같이 그걸 하셨으면은 그분들이 그러고 사진전을 제가 하는 걸 한번 가봤었어요. 저기서 아무튼 그 총무원 거기 전시실에서 그때 성철 스님 무슨 몇 주기 그거 사진전을 하는데 그때 전부 사진 같은 게 다 전시해서 자료를 근데 월산 스님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됐나. 근데 아무튼 이 월산 스님이 훌륭한 스님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전이죠. 본인이 얘기한 걸 제가 몇 개 그 에피소드를 말해주자면 이것도 불국사에서 받았던 자료에 있던 겁니다. 이분이 20대까지 그 방황을 하고 우리 그 저 금호선사 만나기 전까지 뭐 일본도 갔다 오기도 하고 만주 이런 데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승려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서 일본군이랑 맞짱 떠서 싸웠던 스님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만해 한용운 선생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글이나 뭘로 이렇게 항일 운동을 하신 건 뭐 아는데 직접 일본 놈이랑 맞짱 떠서 싸웠다는 스님네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월산 스님 일대기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던 감독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거기서 자료를 받았어요. 둘이 같이서 나한테 이제 내가 이 만화 작업을 한다 그랬더니 아, 잘 됐다고 서로 좀 협조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 이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불교사의 큰 아주 굉장한 뉴스다 이게. 스님 중에 누가 총 들고 일본 놈이랑 싸웠다는 일이 이런데 그래서 투옥도 돼요 이분이. 그 기록에는 이학종 기자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게 생겼을 때 우여곡절 그때 어떻거나 탈출해서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 안변 서광사에서 금호선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중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런데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이것도 그 연출하던 감독이랑 한 얘기인데 독립군 단체가 굉장히 많았대요. 뭐 김일성 부대도 있었잖아요. 그건 큰 부대고 막 10명, 5명도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마적질하고 일본 놈 만나면 일본 놈이랑 싸우고 굶어 배고프니까 또 거기 만주 우리 동포인지 뭔지도 가서 그냥 내놔 그래서 부잣집에 쳐들어가서 뺏어 먹고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옛날에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대의 명분은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국가가 지원해주고 먹고 살 일이 어디서 돈 나서 어디서 먹고 삽니까? 뭔가 만들어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총탄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뺏어서 쓰는 수밖에 없죠. 마저 비슷한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니까 그것도 제가 믿겠습니다. 경주 불국사 신도분들도 그분은 불국사의 큰 어르신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호 선사가 성리산 법주사에서 입적을 하실 때 옆에서 거기 모든 이제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스님 돌아가실 때 엎드려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인가를 받습니다. 거기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 월산을 이제 뭐 자기 뭘로 부촉한다고 말로 한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운 중에
다시 어른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찰, 엄청나게 많은 사찰에서 후학들 가르치고, 저기 저 불국사에 가셔서는 앞마당에서 돈 벌어서 뒷마당에서 선 공부를 해라, 이런 슬로건을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관광사찰이잖아요. 앞마당에서 돈 벌어라. 그걸로 뒷마당에 거기 이제 그 삼선 도량을,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선지식들을 이제 길러냈지요. 지금도 불국사는 이제 그게 상당히 멋집니다. 그 작품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우리 한피디도 같이 가서 봤지요. 근데 제가 오늘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주석하시다가 이제 총무원장도 하셨고 불교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이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미남,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가서 같이 또 불국사에 주석하실 때 만나보고 서로 같이 뭔가를 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불국사는 아무튼 그분 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습을 구축한 겁니다. 그 전에는 담도 없었고 동네 그 건달들이 연애하고 막 거기 와서 똥 싸놓고 술 들고 와서 여기저기서 술 먹고 그러던 데래요. 뭐 그냥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일제시대 때, 그 신라시대 때 창건된 절인데 그 누가 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뭐 담도 없으니까 아무나 가서 노는 거죠. 그 절 어디 가서 으쓱한 데 가서 연애질도 하고 동네 처녀 총각들이. 그러니까 주로 술 먹고 막 그러고 이러고 놀던 데래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저 월산 스님이 가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갖고 지금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훌륭하죠, 훌륭해. 그래서 그분의 후학들이 이제 바로 돌림자가 종자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월산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앞에 종자가 들어가면 뭐 사람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명은. 근데 아무튼 이분이 지금 그 도반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큰 스님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그 불교계의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월산 스님 같은 스님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그분이 정치력이나, 그러니까 불교계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보면은 제가 그 전에 보우선사 얘기를 했었죠. 보우 뭡니까 무슨 왕후야, 그 명종 때 명종 엄마 그 보우랑 뭐 썸씽 있었다는 그 보우선사가 그 당시로 보면 정치, 그러니까 왕도 정치지요. 그 정치계를 이용해서 불교를 중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월산선사도 다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보길도의 그 절에서 가만히 있자. 거기가 어디냐면은 내가 여기 적어왔었는데 저기 저 보길도에 어디다 내가 적어놓은 게 어디다가 둬버렸을까 한장하겠네. 근데 이분이 그 남문사 보길도에 남문사라는, 제가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남문사에서 금호선사가 주석을 하셨고 거기 자기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월산선사도 거기서 오랫동안 두문불출하고 참선을 했던 사찰입니다. 보길도 혹시 가실 뭐 기회가 있는 분들은 그 남문사에 가서 월산선사나 금호선사의 그 향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불교 전체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이거 한국 불교 말고
불교에 관해서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별로 시청률이 안 좋아요. 이게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할 때랑 틀리게 별론가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PD한테도 이걸 뭔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되나 싶은데, 이 불교 얘기를 갖고만 할 건가, 아니면 내 주특기들을 이거저거 다 살려서 지금 세계사라든가 미술사라, 서양 미술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조합을 해서 같이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서 많이 좀 이걸 시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없다, 혹은 이렇게 좀 해달라, 한 PD나 저한테 뭐 하고 싶으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다든가, 질책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제가 좀 분위기 탱천해 갖고 방송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기간이잖아요. 지방선거인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만 몰두를 해야 될 지경인데, 우리 한 PD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끝으로 이거 엔딩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자, 다시 끝으로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그분이 국회의원 한번 해먹자고 계양구에 갔겠습니까? 거기서 당선돼도 그렇고, 거기 듣보잡이 거기 나왔거든요. 그한테 이겨도 뭐 별거 아니고, 지면 개망신이고, 이분이 거기 갈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쉬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 모든 원칙이. 그런데 당이 거의 와해 직전까지, 지금 보세요. 비대위라는 게 있어갖고 당이 그냥 누가 도대체 선장이 없다 보니까 너도 대장 나도 대장 개나 소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지휘 체계를 갖추자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당대표 해봤자 이것도 흔들어 제끼면 정신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뭐 초선이네 뭐네 하면서 또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인천 계양구, 뭐 계양구가 작아서 뭐 가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디라도 대한민국을 이분이 다스리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될 분이지, 어느 구, 어느 면, 어느 시를 갖고 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먹자고 거기 갔겠습니까? 이재명의 꿈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지경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몽롱하지요. 그리고 윤석열 보세요. 그 일당들이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바로 막, 아니 미쳤어요.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경찰 사이카 캄보이 받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이놈 언론들은 그거 보도도 안 합니다. 뭐 김정숙 여사가 뭔 옷을 입었네, 뭘 어쨌네 하고 옷 갖고 시비 걸던 것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는 칭송만 하느라고 술 먹고, 그거 다 드러났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옆에 무슨 술집이던데 제목도 다 나왔대. 다 추적이 돼갖고 그게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랬던 거예요. 한잔 하자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러고 자빠졌는데도 도대체 이 언론들은 그거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러고 뭐 지지율이 뭐 막 올랐다는 둥, 뭐 정치 잘한다는 둥 이런다고. 바이든 왔다 가면서도 개망신만 당하고, 그게 외교입니까? 이래 놓고서는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뭐 그냥 되게 쏴대잖아요. 미사일. 문재인이 집권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와서 서로 만나기로 했던 게, 아마 이 정부에서
마쿠에서 절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됐는데 하면서 거기 그 외교 채널을 다 동원해갖고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원래 양산 방문하기로 됐었던 걸 취소했어요. 참 그러니까 뭐 대북 특사나 이런 걸로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윤석열이 말을 듣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래서 이거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 될 겁니다. 이제 일본 놈들 보세요. 일본 놈들 그 우리나라 혐한 와 이거 짓고 나고 나서 그 정신대 할머니들 그 인형 만들어서 그 난리치는 거 봤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용감 무쌍하던 그 이용수 할머니인가 이분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여기저기 기자회 나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더니 어디 가서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왜 조용히 가 계세요? 이때 좀 나서세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면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 고마워하질 않아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전두환, 박정희 이런 윤석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 그게 대통령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 국민들이 진짜 어쩌려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걸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면 또 욕지거리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부처님 말씀하는 도중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